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고소와 고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고소했다가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면 안전하지 않냐, 진정이라고 해서 무고죄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사실 비슷하기도 하고 딱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와 고발을 먼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니까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고소이고 어떤 경우에 고발이냐? 형사소송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고소권자에 대한 규정인데요.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이고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차를 좀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이거 좀 맡아달라, 차를 맡겼어요. 나중에 이거 달라고 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친구가 보관자가 되는데 보관자가 물건을 처분했으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범죄의 피해자니까 이걸 고소하면 고소권자가 되고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회사이고 난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고발이 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성범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회식 중에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피해자니까 이걸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건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그 상사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했는데 추행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이제 징계 처분도 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고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고소냐 고발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범죄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형식은 고소장이라고 했으니까 고소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고발로 접수할 게임하고 고발장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고소든 고발이든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고소와 고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형소법에서는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되면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아무래도 고발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 범죄에서 고소인보다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 이의신청권을 없앤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이 위반되는데 이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서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불송치가 돼도 나는 이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인이니까. 이제 인터넷 도박을 운영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이걸 신고한 거죠. 그러면 도박죄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거든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대해서 경찰이 되게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내가 낸 증거 자료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상대방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어떤 사람이 마약하는 걸 보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를 해도 나는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범죄라고 해서 단순히 오지랖이라거나 단순 공익 목적으로만 고소를 하는 건 아닌 게, 고발 사건이 나랑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걸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인지 확인이 잘 안 됐다. 그런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소와 고발은 좀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웬만하면 고소를 해야겠죠. 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해도 어쨌든 검찰에 기록을 보내기는 하거든요. 검찰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기록 반환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경찰이 자신의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근거들을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봤을 때 그걸 딱 잡아내기도 힘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사건이 많거든요.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런 수사 과정의 불합리성이나 숨겨진 증거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았다 그러면 좀 고발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든 최대한 고소로 구성을 하고, 반대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한 것은 이건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다 강조를 하죠. 그래야 나중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방어를 하는 사건이라면 이게 불송치 결정이 됐을 때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발해서 불송치가 됐어도 어차피 고소권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잘 뒤집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이미 고발을 해서 다 판단을 했던 건데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다시 고소를 해서 날 귀찮게 하냐.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결정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잘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이전 사건과 똑같은 근거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적으로 고소할 때 팁을 드리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범죄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소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일부 고발 사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는 죄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고소장에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일부는 고소고 일부는 고발이 되지만 한 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이거는 고발이니까 이의 신청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진 않거든요. 뭔가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고소인지 고발인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일단 고소장을 쓰세요.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거를 고소냐 고발이냐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소로 하시면 되고, 피해자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아닌 범죄 사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뭐 법인 자금도 횡령한 걸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 사기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면서 그 안에 횡령도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을 하면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어차피 검찰은 이 하나의 고소장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고소와 고발은 불송치 결정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좀 법적인 피해자다 그러면 반드시 고소로 하시고, 애매할 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소 고발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니까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진정은 강도가 낮아요. 이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센스인 거거든요. 고소 고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범죄가 인정되니까 처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는 순간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데, 진정은 바로 입건되진 않아요.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아직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피혐의자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 죄가 인정된다, 전에 말씀드린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이 되냐 아니냐 이게 있고, 고소했다가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면 안전하지 않냐, 진정이라고 해서 무고죄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 진정이라는 것도 고소보다는 정도가 약할 뿐이지 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서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했더라도 그 안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허위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진정을 했을 뿐이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하고 뭔가 다툼이 있어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여기를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진정을 넣는 거죠. 이 사람들 좀 유통기한 재능을 쓰는 것 같고 비위생적인 것 같다 이렇게 진정을 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형식보다는 이 실질이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안이 애매해서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 형식은 진정서로 하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내용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의심이 갈 수 있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도 이런저런 근거들을 토대로 했을 때 좀 범죄가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 달라, 그런 식으로 톤을 낮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혹시 불송치돼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도 나는 뭐 이런 부분이 의심돼서 진정을 했을 뿐이고 수사관도 조사를 해보니까 내 주장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봐서 입건을 한 거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서를 쓴다고 해서 막 마음 놓고 쓰면 무고죄 위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내용도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고소와 고발 진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불송치 됐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 고소나 고발을 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진정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 내용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기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